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세무사랑 프로에 있는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활용한 결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산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결산 관련되는 자료들이 정리를 하게 되면 한 14가지 정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재고자산 파악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재고자산 파악은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매출원가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결산 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결산은 직접 분계를 통해서 일반 존표의 직접 분계를 통해서 결산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상품 등 매출원가 관련되는 부분은 직접 분계를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직접 분계가 아니라 자동 분계를 통해서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손 충당금 이런 부분들은 직접 분계를 하거나 아니면 자동 분계,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단기매매증권 평가라든가 외화자산 부채 평가는 직접 결산 분계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가수금 정리, 소모품, 현금 과부조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부가세 예수금 관련되는 부분도 우리가 전표 처리를 통해서 일반 전표에다가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승납세금과 법인세 등 추상 관련되는 부분은 두 군데다 동시에 처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을 구분을 하셔갖고 반드시 일반 전표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활용하기 이전에 일반 전표 입력에서 바로 처리하시고, 결산자료 입력 쪽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매출원가 부분만 반드시 결산자료 쪽에서 처리하시고요. 나머지는 중복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 사항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보면요. 자, 일반 전표에다가 우리가 그 관련되는 내용들을 다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사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 부분 이제 사례에서 볼 때 처리하기로 하고요.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은 결산 기간을 입력을 합니다. 1월 달부터 결산 기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게 되면 매출과 매출원가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판관비 관련되는 내용들이 쭉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매출원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원가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 세무사랑 프로는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상단 부분에 F4에 원가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가 설정을 눌러보시면 매출원가와 경비 선택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제품 매출원가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일반 전표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할 때 500번으로 계정을 입력한 게 있다면 제품 매출원가로 자동 설정이 됩니다. 만약에 600번대로 입력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원가는 자동으로 공사 원가가 처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600번대 우리 공사 원가 명세서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용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편집 기능을 통해 갖고 여러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품 매출원가, 공사 매출원가도 공사 원가 명세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공사 수익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하단 부분에 가면 도급 공사 매출원가 관련되는 부분 나오죠. 그죠? 그래서 도급 공사 원가 명세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되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F4번 원가 설정에 가서 자동 설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확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편집 기능을 통해서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 명세서가 제조 원가 명세서가 거의 대부분 일반화되어 있고요. 건설업인 경우에는 공사 원가 명세서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 두 개가 동시에 또는 세 개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교재 내용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툴바에 보시면 F7번 감가상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F7번 감가상각 클릭을 하시면 자, 새로 불러오기를 눌러서 불러옵니다. 자, 이 내용은 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회계관리의 재무회계의 고정자산 등록에 관련해서 고정자산에서 우리 감가상각비를 다 계산을 했었죠. 그죠?
여기에 계산된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결산자료 입력해서 F7번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결산 반영을 누르게 되면 고정자산 등록에서 우리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회사 계상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손상각입니다. F8번 대손상각. 대손상각은 외상매출금 관련되는 매출채권 관련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외상매출금이 이만큼 있고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104만 9천 원입니다. 나머지 이만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설정률을 1%로 했을 때 설정하신다라고 하면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CF8 퇴직충당입니다. 퇴직충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한다라고 하면 충당금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반영하실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좀 주의하실 거는 어떤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냐면 특히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 제가 결산분계를 할 때 감가상각비 어떻게 설명을 드렸죠? 감가상각비 보시면 직접 입력도 가능하지만 결산 자동 입력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료에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자, 결산 반영 금액에만 들어있죠. 그죠? 일반 감가상각비 들어있고 결산 전 금액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단 부분에 내려와서 감가상각비 관련되는 부분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반 전표에 제가 하나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를 12월 31일 날 차변에 818번 감가상각비, 자, 단기말 감가상각비 2천만 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09번 해서 차량 감가상각비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2천만 원 이렇게 수동으로 결산분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하면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다시 결산자료 입력을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 쪽에서 다시 실행을 합니다. 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아니오라고 해서 불러옵니다. 자, 불러오면서 자, F7번 감가상각비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결산자료에 있는 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일반 감가상각비, 원가 명세서에 있는 감가상각비는 결산 전 금액에는 없고 결산 반영 금액만 있습니다. 자, 하단 부분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자, 판관비에 있는 감가상각비는 결산 전에 금액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산 반영 금액도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2천만 원과 1294만 원은 중복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결산 전에 이미 감가상각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결산 분계를 통해서 또 반영하면 이중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산 반영 금액에 있는 F7 감가상각이나 대손상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중 계상이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니까 법인세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선납세금이 있으면 선납세금을 우리는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죠. 그죠? 대체하는 쪽으로 해서 비용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관련되는 부분을 추가 비용 1,000만 원을 등록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선납세금까지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F3번 전표 추가 버튼을 통해서 추가하시게 되면 관련 결산 자료가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 결산 분계가 완료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결산 분계가 완료되고 나면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내용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제조원가가 매출원가로 반영된 거, 그 다음에 도급원가가 매출원가로 반영된 사실 등 여러 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 비용도 회계 처리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결산자료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되는 내용은 우리 예제가 있기 때문에
결산 붕괴를 일단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결산 자료 입력과 관련되는 사항 설명드렸는데, 자, 결산 자료는 한 가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일반 점표에서 직접 결산 붕괴를 하거나 자동 붕괴를 할 수 있는, 양쪽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자료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